보도록 하자. 무단통치와 3.1운동. 자, 1910년대에요. 이 우리 연도별로 기억을 해야 돼. 무단통치를 했는데 조선총독부라고 가로 1번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무단통치라고 되어 있네요.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 후에 설치했다.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의 최고기구였다. 조선, 여기 원장님 거에는 있네요. 자문기관인 중추원은 친일파로 구성되었다. 조선총독부에는 조선총독이 있겠죠. 일본의 육해군, 그 당시에는 공군이 그다지 없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없었지만 일본에는 2차 세계대전 때는 비행기 갖고 그지 뭐 제로 비행기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항공모함까지 만들었는데 대장 출신으로 무슨 군인이지만 법도 만들고 사법 그저 법을 집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행정도 많고요. 군사권까지 맡아요. 대단한데, 그지? 국회의원이 하는 거, 대법관이 하는 일도 하고, 그지? 군인 대장이 하는 것도 하고, 대통령이 하는 것도 하고, 지 혼자 다 했어. 조선 총독이. 무단통치, 헌병경찰제. 헌병경찰이 의병과 독립운동가를 색출했어요. 의병하고 독립운동가를 색출했어요. 또 헌병경찰이 일반 행정사무까지 했어요. 무슨 일반 행정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일들 있잖아. 그런 것까지 했어요. 산림감시, 징세, 세금을 거두는 일까지 했어요. 즉결 처분권을 가졌어요. 헌병경찰은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벌금을 내리고요. 태형도 했어요. 때렸어요. 태형이라는 게 조선 태형령 3개월 이하의 징역 구류에 처해질 자는 그 정상에 따라 뭐예요? 3개월 이하의 징역. 이거는 그래도 약한 거지, 맞아? 안 가두겠다라는 거지. 뭐예요? 조선인만 그런다라는 거지. 뒤지게 패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드라마 사극 봤을 때 태형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 병신데요. 그냥 학교 선생님한테 궁뎅이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뼈가 문드러져요. 큰일 나요. 약한 게 아니에요. 우스운 게 아니에요. 죽어요. 관리와 교사에게도 무단통치할 때 관리랑 교사한테도 제복을 입고 모두 칼도 차게 했어요. 정치활동 탄압.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했어요. 그 전에 있었던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폐간됐어요.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이 해산됐어요. 요거 때문에 무단통치. 교육, 일본어 중심으로 초보적인 실업 기술 교육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실업계라고 특성화 고등학교 있죠? 거기만 인문계가 없어지는 거야. 대학교도 없어지는 거야. 그냥 일본어 가르쳐 놓고 기술만 가르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뭐만 가르치는 거야? 학교 수업이 일본어랑 뭐로만 이루어지는 거야? 가사, 기가, 기술 과정만 가르치는 거야. 고등교육의 기회가 제한됐어요. 1911년 조선 총독이 학교 설립과 폐지를 허가하도록 한 조선교육령을 만들었어요. 조선 총독이 설립과 폐지를 허가해. 그죠? 토지조사 사업과 산업의 침탈을 볼게요. 자,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을 만들었어요. 인삼, 담배, 전매제도를 실시해서 전개했어요. 그 일제시대 때 이때 만든 걸 갖다가 아직까지 한국담배인삼공사 그 알죠? 우리나라 담배 만드는 회사 전매예요. 독점이에요, 독점. 얼마 전에 하도 이런 거 하는 나라 자체가 웃긴 거잖아요. 많이 민영화를 시켰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세금을 80% 뺏어가는데 뭐 1년에 뭐라 그러더라? 우리나라 담배 세금이 얼마? 우리나라 예산이 국가 예산이 얼마일까? 500조가 좀 안 되거든요. 돈이. 담배에서 세금 걷는 게 얼마일까? 많은 부분을 교육에 쓴다라고 그랬죠? 얼마를 갖다 거둘까? 담배에서만 100조 원. 이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참 너네 실정이 그런 거 아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막 함부로 하면 안 돼. 더럽고 치사하면은 그걸 왜 그 교육세로 쓰고 100조나 걷어? 말이 되냐 그게? 거지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다른 데서 세금을 걷어서 충당해야지 그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진짜 몸에 안 좋은 거면 아예 법으로 없애버리던가 그지? 응? 그게 좀 잘 고민해보면 웃긴 거예요. 자, 1910년대 식민지 경제 정책을 볼게요. 식민 통치의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수탈 정책이에요. 좀 키워가지고 뺏어가야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지? 뭘 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뭘 만들게 해야 될 거잖아요. 일단은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10년도부터 18년까지. 명분은 뭐예요? 공정한 세금 부과예요. 땅에 대한 세금이에요. 지세예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 관계를 근대적으로 신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다. 이거예요. 식민 통치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있죠.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고 돈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한 목적이에요. 기초 자료. 누가 뭘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뺐잖아요. 그죠? 응? 자, 토지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신고해야 돼요. 신고 기간을 놓치면 누구께 되는 거예요? 황실과 관청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신고 기간을 놓친 토지랑 황실과 관청 소유의 토지랑 마을의 공유지랑 문중의 토지가 누구께 된 거야? 다 조선 총독부가 된 거야. 신고를 안 하면 누구 거예요? 다 조선 총독부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무슨 PD 수첩 비슷한 거에서 우리나라에 이때부터 주인이 벙찐 땅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조사해 보면 그지 막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야 예를 들면 응? 근데 그 자손이 우리나라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조선 총독부가 토지를 동양척식 주식회사랑 일본인에게 싼 값에 넘겨요. 이렇게 조선 총독부에서 소유한 토지를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조선 최대 지주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 대지주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잘 살게 된 거야. 1908년 일제가 우리나라 토지를 약탈하고 일본인의 농업 이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운 국책, 나라의 정책으로 세운 회사예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회사라는 거, 국책회사라는 거. 그죠? 농업 이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
결과는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농민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불인정합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땅 주인은 따로 있고 그저 그거를 농사짓는 소작인이라고 그러지. 예를 들면 그 논에서 쌀을 100가마를 추수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주인한테는 10가마 정도를 줘.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거야. 그 소작인들이 되게 많았거든, 전통적으로. 근데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니까 어떻게 돼? 대부분의 농민들이 뭘로 바뀌었어?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소작농으로. 기존의 것도 여기서 많이 뺏기니까, 그지? 이거 소작농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뭐 옛날에 일제시대 때 뭐 할 줄 아는 거 있었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농부잖아. 다 논농사만 지고 살았잖아. 논농사, 반농사. 자기가 수확한 거 자기가 먹었었잖아요. 그죠? 자, 회사령을 공포합니다. 정백 10년입니다. 회사를 만들 때는 뭐예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의 허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억제했어요. 그리고 민족 자본의 성장을 둔화시켰어요. 우리나라에 가만 놔두면 우리나라 회사도 돈 버는 회사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억제하고 둔화시킨 거예요. 기간 시설을 확충합니다.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통신 이런 게 있어야지 잘 뺏어갈 거 아니냐. 철도를 놔야지 철광석 다 뺏어가고 쌀 뺏어가고 그럴 거 아니냐. 도로가 있어야지 뺏어갈 거 아니냐. 이것도 있어야지 뺏어갈 거 아니냐. 일본 놈들끼리 통신해야 될 거 아니냐. 그지? 왜? 자원과 식량을 효율적으로 뺏어가기 위해서 기간 시설을 확충했다라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 3일 전인가 TV에서 보니까 일본 놈들이 일제시대 때 이 타이완에서 무슨 산이 있대. 아라산인가 무슨 산인가. 여기에서 나무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수백 년 뭐 이렇게 된 나무들이 되게 곱고 수십 미터짜리 있잖아. 이런 나무들을 일본 놈들이 다 뺏어가느라고 여기다 철도도 놨대. 그거 뺏어가느라고. 일본 신사에 있는 나무들. 일본에 그렇게 큰 나무들이 있겠어? 궁전이나 큰 건물 질 때? 다 여기서 뽑아간 거야.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만 못 살게 군 게 아니라요. 중국하고 다 작살났어 이쪽에. 응? 나쁜 새끼들이야. 용서가 안 돼. 3.1운동 보도록 하죠. 자, 1910년대에 국내랑 국외를 볼게요. 국내는 무단 통치 시기잖아요. 1910년은. 자, 일제에 뭐예요? 가혹한 독립운동을 탄압했어요. 아까 탄압했다라고 나왔죠.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그러고 다 폐간됐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집회, 모이고 뭐 행동하는 거를 갖다가 못하게 한 거잖아요. 많은 애국운동 단체가 해산된 상황이에요. 해산됐어요. 의병들이 어디로 간 거야? 만주랑 연해주로 이동을 합니다. 국내 독립운동은 침체돼 있는 거예요. 국내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만주랑 연해주 쪽이에요. 이쪽이 만주, 이쪽이 연해주. 비밀 결사 조직 대한광복회랑 독립의군부가 있어요. 독립의군부는 조선총독부의 국권 반환을 요구했었대요. 말하면 이러면 일본 놈들이 주나? 주나? 대한광복회 보도록 하죠. 친일 부호, 부자에게 군자금을 징수했고요. 친일파 처단, 돈을 뺏고 친일파는 죽여요.
일제시대 때 돈을 많이 모은다라는 거는 친일파라고 봐도 되지. 아무튼 그지? 그, 자, 보도록 할게요. 대한광복회 아까 봤어요. 처단하고 군자금을 징수했다라고 써 있었어요.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다. 만주와 북간도와 연해주와 미주에, 그죠? 미주는 뭐겠어? 미주는 미국인가? 그죠? 만주 볼게요. 신민회가 삼원보의 경학사 어디 있어? 경학사, 그죠? 삼원보는 저기예요. 경학사 신흥강습소 삼원보회를 설립했었다. 경학사 이회영이 활약했다고. 자치기관이래요. 자치 스스로 다스리는 기관이에요. 신흥강습소는 뭐예요? 신흥학교라고 돼 있네요. 너네 교과서가 뭐야? 저번에 말하지 않았나? 너네 강습소로 되어 있어? 신흥학교로 되어 있어? 너네 미래엔 아니야? 미래에는 아니야? 신흥강급소 같은 말이야. 여기서는 독립군을 양성하고 신흥무관학교로 바뀌어요. 신흥강습소에서 신흥무관학교라고 써있네. 여기는 만주. 북간도 볼게요. 백두산 위쪽. 민족학교로는 룽징이네요. 여기가 북간도 룽징. 그 다음에 뭐예요? 왕칭? 룽징 왕칭? 여기가 북간도라고 보면 될 거예요. 여기 북간도에는 서전서숙, 명동학교, 그 다음 민족학교예요. 독립운동단체로는 중강단. 연해주,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고요. 권업회도 조직합니다. 권업회, 그죠?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를 어디에? 블라디보스톡이에요. 여기다 만들었어요. 심리평에 요거는 안 나왔네요. 그죠? 따로 보세요. 3.1운동 보도록 할게요. 야, 그거 꽂아놨어. 응. 3.1운동 볼게요. 배경은 국제랑 국내가 있어요. 3.1운동의 배경이다. 이거는 전체를 서술할 수 있어야 돼. 쭉 써내릴 수 있어야 돼. 나 같으면 이런 거 내. 근데 좀 채점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자, 파리 강화회의에서, 파리 강화회의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처리를 위해서 개최한 게 파리 강화예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그지 뭐예요?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어요. 민족 자결주의는 뭐야? 모든 민족은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저 정치적 했어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 스스로 자자에다가 스스로 결정이에요. 그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민족 자결주의. 근데 우리나라는 스스로 결정 못 하잖아. 그지? 맞죠?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합니다. 독립청원서를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이렇다라고 그게 제출 목적이었어요. 일본 도쿄에 한국인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28 독립선언.
먼저 1919 3월 1일이 3.1운동이잖아요. 그죠? 그 해에 그지 거의 한 달 전에 그지 한 달 전에 만주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여기도 발표하고 여기도 발표하고 그죠? 국내는 종교계 지도자들 누구랑 누구? 종교계 지도자들 그 다음에 좀 먹물 먹은 학생들이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 3.1운동 전개 볼게요. 민족대표들이 종로의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개최합니다. 탑골공원에서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민족대표들 독립선언식 개최 탑골공원 학생들이 이렇게 독립만세 시위가 전개됩니다. 거기에다가 맨 처음에는 민족대표들 학생들이었지만 시민이 합세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어? 고종황제의 국장의 장례식이죠? 그지? 나라에서 치르는 장례식. 그지? 네. 원장님은 그거 본 것 같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국장 원장님이 볼 일이 뭐가 있겠어? 그지? 맞아?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이 있었어. 크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겠죠.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 얼마나 크게 하겠어. 국장인데 박근혜 대통령인가 보다. 그지? 맞아? 와, 그지? 이승만?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전국 단위로 해서 굉장히 커요. 이승만이나 뭐 고종황제나 원래 누굴 더 크게 해야 돼? 그 시기니까. 그죠? 맞죠? 당연한 거지. 해봐. 어마어마해. 이건 순종이야? 순종하지? 고종 때는 더 크게 했겠지. 박정희는 국장인데 최고. 아무튼 크게 했었어요. 사진 이건가? 엄청 크게 했어요. TV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자, 국장이요, 국장. 주요 도시 및 지방으로 확산됐어요. 농민, 노동자 상인층으로까지 확대가 됐어요. 농민, 노동자 상인층. 국외로도 확산이 됐어요. 만주, 연해주, 일본, 미주 등지에서 만세 시위가 전개됐어요. 일제의 대응은 헌병경찰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제압리 사건. 3월 1일이니까 한 달 보름 지났을 때네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압리에서 주민들을 교회에 넣고서 불을 질러서 총을 쏘아서 23명을 완전히 그냥 처참하게 죽였네요. 초기에 평화 시위에서 이제는 뭐로 되는 거예요? 무력 투쟁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어요. 식민 통치기관을 파괴하고요. 친일파를 처단합니다. 3.1운동의 의가 중요하죠. 전 민족적인 항일운동이라는 거.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라는 거. 일제의 지배 방식이 무단에서 문화통치로 바뀝니다. 무단 통치에서 뭘로 바뀌어요? 문화통치로 바뀝니다.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끌 무슨 임시정부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수립됩니다.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보도록 하자. 각지 임시정부 수립, 3.1운동 전후 대한민국 의회,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게 대한민국 의회고요. 상하이 임시정부, 그죠? 뭐예요? 중국 상하이에 있던 게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국내 경성에 있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범 9월 달에요. 각지의 임시정부를 통합해서 상하이에 수립했다. 상하이는 일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각국의 공관이 있어요. 대사관 같은 게 공관이죠? 맞아요? 각국에. 그래서 외교 활동이 편리하대요. 정치체제, 헌법을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어요.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는 이동희였어요. 아직 임시정부예요. 임시정부. 헌법 1910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볼게요.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 전체에 있다.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평등하다. 그렇죠. 삼권 분립도 있다라는 점 보세요.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무슨 활동을 했냐? 연통제랑 교통국을 만들었다. 그래서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과 긴밀하게 연락을 했다. 일단 연락을 일본 놈들한테 안 지켜야 되잖아요. 안 들켜야 되잖아요. 연통제. 정부에 문서를 전달합니다. 명령도 전달합니다. 또 돈, 그죠? 군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상하이에서 활동하려면, 그지? 의병들이 활동하려면, 독립군들이 하려면, 그죠? 정보도 전달해야 돼요. 정보 보고도 해야 돼요. 비밀 행정 조직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비밀 행정 조직이 연통제. 교통국은 국내 정보를 수집, 분석, 정보를 연락하는 업무를 하는 통신기관이에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하는 통신기관이다. 교통국은. 그 다음에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우리 사채 그러잖아. 사채가 뭐야? 사채. 개인한테 돈을 꾸면 사채야. 그지? 맞아요? 공채는 나라가 돈을 꾸는 거예요.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증서죠? 증서. 야, 너 돈 많지? 자, 임시정부에 돈 좀 대. 너는 애국하는 거야. 1,000만 원만 대. 우리나라 독립하면 너 1억 줄게. 다 써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내야 되겠지? 그게 애국이니까, 그지? 그런 게 공채예요. 독립신문도 합니다. 독립운동 소식을 알려줘요. 그걸 들으면 독립의식이 고취되겠죠? 외교활동. 파리 강화 회의에 누가 임시정부에서 한 일이에요. 김규식을 파견합니다. 신한청년당에서 이미 파견되어 있던 김규식을 임시정부의 전권대사로 임명했어요. 간 사람을 임시정부의 소속으로 바꾼 거예요? 그죠? 미국의 구미위원부도 만듭니다. 뭐라고? 미국의 미주라고 되어 있었죠? 구미위원부를 설치합니다. 임시정부의 침체. 일제의 일본 제국주의의 연통제랑 교통국이 들킵니다. 외교활동이 성과가 없어. 성과도 없고 이 두 개도 들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독립운동의 방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겨요. 국민대표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요.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그죠? 그렇지만
김구랑 이시영 등은 계속 활동을 했어요. 국민대표회의,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자는 창조파, 임시정부를 일부 개혁하자는 뭐예요? 개조파. 그죠? 가 대립을 했었대요.